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간고사 서술형 작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학에서의 서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 하나는 무엇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즉 논하는 것과 설명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을 얘기해 가지고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자기의 의견이 없는 것이고 무엇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하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좀 더 쉬우냐라고 했을 때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좀 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은 자기의 의견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 어떤 대안의 제시 그런 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한다면 뭐뭐에 대한 자기만의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즉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토론 같은 걸 할 때 비난과 비판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무엇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즉 비난은 아무런 대안 없이 무엇에 대해 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자기가 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비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긴급 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뭐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니면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만약에 논하시오라고 한다면 교수님들이 흔히 쓰는 논문이 논하는 논문이 됩니다. 즉 반드시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한다면 자 제일 먼저 서설 아니면 서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론이겠죠. 논하니까 서론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 비행이 돼가지고 일반적인 이제 왜 이 논문이 필요한지 그죠? 필요성 그리고 이 논문을 왜 쓰는지 그리고 목적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가지고 이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3장에 가가지고 지금 청소년 비행에 대한 현실태 그죠? 현실태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지금의 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청소년 비행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뭔지 여기까지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4장에 가가지고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응 방안 대안의 제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즉 논하기 위해서는 현실태도 알아야 되고 문제점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자기 의견 없이 그냥 드라이하게 청소년 비행이 뭔지에 대해서만 자기가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설명하시오는 현실태에 대해서만 잘 얘기해주고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점 도출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만의 대안 제시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시오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갖다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보통 장절 항목 체계로 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은 라틴어 숫자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이렇게 됐을 때 장은 라틴어 숫자로 해서 구별합니다. 그리고 절은 아래배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은 반괄호로 합니다. 괄호가 반만 있다는 거죠. 반괄호. 그리고 목은 온괄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괄호. 그래서 항은 반괄호, 목은 온괄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괄호.
그래서 어떻게 됐든 대학에서 설명하시오가 되었던 아니면 논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되었던 간에 장절 항목 체계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샘플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잘 모르니까 자 이렇게 봅니다.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해서 총 5장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범죄에 대한 목차입니다. 그래서 1장 서론, 2장 대여성범죄 관련 이론적 검토, 3장 대여성범죄와 음란물과의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4장 음란물 퇴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그리고 5장 결론. 이렇게 음란물 퇴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이 자기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것은 논하시오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설명하시오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책적 제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하시오라는 것이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장절 항목 체계가 되는 걸 보여주면 자 3장 역대 치안 정책의 수립 과정 분석, 그리고 장절 그죠? 숫자에 나오죠. 경찰 태동계의 치안 정책 수립 과정 분석, 장절 반가르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치안 정책, 장절 항목 그죠? 온가르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국가 정책 수립 과정, 이렇게 장절 항목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서술형 샘플 좀 이따 보게 되는데, 자 이거는 예전에 경찰 간부 시험에 경간부 시험에 주관식이 있었습니다. 주관식이. 근데 이제 2020년 시험부터는 주관식이 사라지고 경찰 간부 시험도 즉 경간부도 객관식 오지 선다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어떻게 됐든 과거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1, 2, 3, 4회가 총 4장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서설, 그래서 장절, 1절 의의, 2절 인정 이유, 자 2장 내용 그렇게 해가지고 1절 사전 고지 의무, 자 2절 여기는 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장절을 해서 절로 했을 때 1밖에 없다면 굳이 절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목차가 없음, 요 돼 있는 요부 2가 없기 때문에 그냥 2장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3장에 사전고지 의무와 불고지의 효과 요렇게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3장을 보면 어떻게 됐든 불고지의 효과, 그래서 학설, 판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은 결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총 4장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서술형 샘플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제목은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장 보니까 서설 그죠? 그래서 의의, 그 다음 2절 인정 이유 그죠? 2장에 보니까 내용, 자 1절 보니까 사전 고지 의무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이 있는데 2가 없다는 거죠. 2가. 그러니까 내용 해가지고 굳이 2가 없기 때문에 굳이 1로 사전 고지 의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 무슨 말이냐면 2장의 제목을 2장의 제목 내용을 하지 말고 사전 고지 의무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 2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니까 불고지의 효과, 그죠? 그래서 1절, 학설,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죠?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미란다 원칙에 대해 가지고, 목차를 잘 잡았기 때문에 보기에 굉장히 좀 깔끔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좀 눈썰미 있게 본다면, 장, 서설인데, 절에 보니까 장보다 약간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절과 2절 즉 의의와 인정 이유가 1장 안에 즉 서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장도 마찬가지로 내용되어 있는데 1절 사전 고지 의무 이렇게 하고 내용이 전개가 되니까 역시 내용 안에 사전 고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바로 표시가 납니다. 또 3장도 불고지의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역시 1 학설 그죠? 그래서 제 1절 학설이 좀 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절의 학설이 3장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미란다 원칙, 또 한자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한자로 주고, 또 미란다 원칙 같은 경우도 영어 원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2절에 판례, 이것도 역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한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4장이 결론,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통 서술형을 채점할 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목차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여기 이제 4장으로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 목차가 논리적인 구성을 갖고 있느냐. 그죠? 목차의 논리적 구성이 있느냐. 근데 우리가 보니까 목차의 논리적 구성이 잘 되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 용어를 구사하느냐. 보니까 여기도 한자라든지 원어를 사용해 가지고 전문 용어도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잡지를 이렇게 만약에 구성을 하신다면 서술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